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1년 더 연장했네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다시 규정했습니다. 대북 제재 연장은 연례적인 조치지만 시점이 공교롭습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내몰며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이후 발동된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회 통지문에서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에 대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다시 규정 지었습니다. 사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쓴 표현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북 제재 연장 때마다 그대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명시해서 비핵화 진전 없이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하게 된 셈입니다. 북한을 향한 경고도 담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런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전격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대응 반응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또 이게 특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도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서울 불바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 등이 엄포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이제 동조를 해서 압박을 해야 한다. 이럴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네, 우선 이 말은 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말인데요. 사령관은 한미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은 자신이 도를 넘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있다면 군사적 수단으로 대북 압박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금이 극도로 위험한 시기라며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한 뒤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군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예정된 훈련을 거론하면서 강력한 훈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과거의 경우 통상 8월에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난해에는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축소된 대체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관련된 주장이 나왔다. 이 내용 저희가 다뤄봤고, 자 그리고 김여정에 대한 어떤 관심이랄까요?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전면에 등장한 것이 지금 김여정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외신들도 지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특히 미국의 유력 일간지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 제1 부부장의 대남 압박이 그 최전선에 나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도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 뉴욕타임스는 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해 탄탄해진 권력과 혁명적 혈통을 기반으로 김정은을 대체할 잠재적 후보로 떠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김정은이 숨지거나 불구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김여정이 2인자로 지위를 굳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도 김여정은 이번 달 들어 공식적으로 김정은의 대행으로 승격된 상태라면서 김여정의 그 부상은 북한 지도자의 건강이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는 추측에 불을 지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변화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남북 문제에 있어서 일체 언급도 없고 또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가 지금은 최대 저격수로 돌변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신간 내용이 나왔는데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선 그 마이크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폭로 내용이 눈에 띕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볼턴 전 보좌관의 신간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 도중 볼턴 전 보좌관에게 몰래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쪽지를 건넸다고 하고요. 쪽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고 적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충성파를 자처하고 있는 최고 참모들마저 등 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턴 전 보좌관은 북미 정상회담으로부터 한 달 뒤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외교를 가리켜 성공할 확률이 제로라고 말했다고도 이제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폭로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재선을 지원했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겁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지난해 6월 정상회담 막후 대화를 언급하면서 트럼프는 시 주석에게 자신이 대선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농민과 또 중국의 대두 그리고 밀 수입 증대가 자신의 선거 결과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농민과 관련된 발언은 대선에서 승부처가 될 농업 지역에서 그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대통령의 그 외교 활동을 그 재선이라는 그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했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면서 미국 정가가 시끌벅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선거 승리를 위해서 측근들이 러시아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의 우크라이나 사업 관련 의혹 문제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폭로가 나와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예. 이제 미국 대선이 5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저서까지 나오면서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볼턴이 꼼꼼하게 메모를 잘하는 성격으로 알려지고도 있고 아무튼 이 내용이 선거 전에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 출판 막으려고 소송까지 제기했다 뭐 이런 내용 들리고 있어서 아무튼 오늘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존 볼턴의 폭로가 기다려지고 있다. 이 내용까지 저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